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하루 종일 떠나지 않을 때가 있다. 표정이 차갑게 느껴지면 그 이유를 찾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대답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무시당한 것처럼 가슴이 내려앉는다. 그렇게 생각이 한번 굳어지면 모든 장면이 그 증거처럼 보이고 당신은 그 안에서 점점 작아진다. 그러나 당신을 가장 먼저 흔드는 것은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그 순간에 붙여버린 해석이다. 지금의 이 괴로움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는 과정을 먼저 보라. 누군가의 말투가 무심하게 느껴졌고 인사를 건넸는데 반응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았고 대화 속에서 당신의 의견이 가볍게 지나간 것처럼 보였을 뿐인데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다.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치고 그 생각은 곧 사실처럼 굳어진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시선은 달라진다. 상대의 다음 말은 더 차갑게 들리고 표정은 더 무표정하게 보이며 작은 실수도 나를 낮게 보는 증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과 당신의 해석은 분리되어 있다. 일어난 일은 짧은 장면이었지만 해석은 그 장면 위에 오래 머문다. 그 머물미 괴로움을 키운다. 부처님은 말한다. 괴로움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붙드는 마음에서 자란다. 당신은 무시당했는지 아닌지보다 먼저 그렇게 느낀 자신을 지키려 애쓴다. 그래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표정은 굳어지고 말은 조심스러워진다. 혹시 또 상처받을까봐 한 발 물러서고 혹시 다시 작아질까봐 먼저 선을 긋는다.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보호가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한다. 상대는 당신의 굳은 표정을 보고 다가오지 않고 당신은 그 거리를 또 다른 무시로 받아들인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서 늘 긴장한 채 서 있게 된다.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바람이 강해질수록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린다. 타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그 눈빛이 흐려지는 순간 마음도 함께 흐려진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태도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바빴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했을 수도 있고 단지 그날의 기분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 가능성들을 지나치고 곧바로 자신을 향해 화살을 돌린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가벼워 보여서, 내가 만만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스스로를 단정한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생각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된다.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다. 지금 이 생각이 사실인지 아니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인지 가만히 살펴보라. 마음은 상처받기 싫어서 빠르게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빠른 결론이 늘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한 걸음 늦추어도 된다. 해석을 잠시 멈추고 장면만 남겨두라. 그 사람이 그 순간 그렇게 행동했다는 사실만 두고 거기에 붙인 의미를 조금 내려놓아 보라. 의미가 줄어들면 상처도 줄어든다. 당신을 향한 모든 태도가 당신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단단해지기보다 그 생각을 한 번 더 들여다보라. 정말로 그런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이 더 씌워진 것은 아닌지 천천히 바라보라. 바라보는 동안 생각은 힘을 잃는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타인의 태도에 즉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생긴다. 그 자리가 곧 평안의 시작이다. 이어서 이번에는 기억을 보라. 당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지금의 장면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전 비슷한 경험이 함께 올라온다. 어릴 적 가볍게 넘겨진 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의견, 웃으며 흘려보내졌던 마음이 겹쳐지며 현재의 장면에 힘을 더한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 상대는 한 번 스쳤을 뿐인데 당신의 마음 안에서는 여러 번 반복된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장면과 겹쳐지면서 상처는 배로 커진다. 그 겹침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당신은 늘 과장된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게 된다. 부처님은 마음의 습관을 보라 한다. 한번 상처받은 자리는 비슷한 기색만 보여도 빠르게 반응한다. 그 반응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당신을 갇히게도 한다. 누구의 말이든 쉽게 날카롭게 들리고 작은 농담도 조롱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가까워질수록 또 상처받을까봐 미리 경계하게 되고 경계가 깊어질수록 진심은 오가지 못한다. 결국 당신은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이 된다. 또 하나 살펴보라. 당신은 존중을 받아야만 편안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 인정해 주어야 마음이 놓이고 누군가 높여주어야 비로소 안심하는 구조 속에 서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 구조는 늘 불안하다. 타인의 반응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내일은 무심할 수 있고 관심을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바빠질 수도 있다. 그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평안은 외부에 매달려 있게 된다. 부처님은 외부에 매단 평안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존중은 받으면 좋지만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구조를 내려놓으라 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한 타인의 태도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곧장 자신을 낮추지 말라. 먼저 이렇게 말하라. 지금 나는 상처받았다고 느끼고 있다. 그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이 곧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말라. 감정은 순간의 파도다. 파도가 지나가면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당신의 본 모습은 그 파도보다 깊은 자리다. 그 자리를 기억하라. 누군가의 짧은 태도가 당신의 전체를 정의하지 못한다. 당신은 한 장면보다 훨씬 넓은 존재다. 그 넓이를 잊지 않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타인의 무심함도 예전처럼 크게 흔들지 못한다. 이번에는 기대를 보라. 당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가 함께 서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 주어야 한다는 기대.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만큼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실망이 생기고 실망은 곧 무시라는 해석으로 굳어진다. 그러나 상대는 당신의 기대를 모를 수도 있다. 당신이 바라는 만큼 세심하게 읽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당신은 자신의 기대를 기준 삼아 그 사람의 태도를 재단한다. 기대는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순간 마음은 쉽게 상처받는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실망이 반복되면 관계 전체가 왜곡되어 보인다. 부처님은 기대를 줄이라는 말보다 기대를 알아차리라 한다. 지금 내가 바라는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 반응이 꼭 필요했는지 스스로 들여다보라. 그 바람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갈망, 소외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인정하라. 그러면 타인의 한 번의 무심함이 곧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또 한 가지를 보라. 당신은 상대의 태도를 해석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표정을 바꾸고 있지 않은가. 섭섭함을 숨기려 하다가 오히려 더 굳어지고 괜찮은 척하려다 더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상대는 당신의 변화된 태도를 보고 또 다른 오해를 만들 수 있다. 오해는 오해를 부르고 거리는 점점 넓어진다. 이 흐름을 끊으려면 먼저 해석을 늦추어야 한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감정일 뿐 사실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라.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바로 결론 내리지 말라. 당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관계는 한 번의 장면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여러 번의 만남과 여러 번의 오해와 여러 번의 이해가 쌓여 만들어진다. 지금의 장면을 전체로 확대하지 말라. 그저 한순간으로 두라. 그러면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당신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번에는 자존을 보라.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오래 남는 까닭은 상대의 태도보다 당신 안의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였는지 계속 따지고 있다. 그 계산이 쌓이면 사람들 사이에 서 있어도 늘 평가받는 자리처럼 느껴지고 누군가 잠시 시선을 거두기만 해도 내가 가벼워진 것처럼 받아들인다. 말이 짧았다는 이유로, 반응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낮추고 있지는 않은가. 자존은 타인의 반응 위에 세워두는 물건이 아니다. 오늘은 따뜻하고 내일은 무심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태도다. 그 변화를 모두 나의 가치와 연결하면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린다. 그러니 먼저 시선을 돌려라. 지금 느끼는 섭섭함을 곧장 나의 크기로 묶지 말라. 그 섭섭함은 어쩌면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들킨 순간일 수 있다.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인정하되 거기에 스스로를 매달아 두지 말라. 누군가의 말투가 거슬렸다면 곧장 자신을 낮추기보다 자신의 자리를 바로 세워라.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대의 반응으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이미 그러한 존재로 서 있으라. 그 자리가 단단해질수록 작은 태도는 오래 머물지 못한다. 사람은 각자의 사정 안에서 움직인다. 피로와 고민과 말하지 못한 걱정이 표정에 묻어나기도 한다. 그 모든 이유를 당신과 연결하지 말라. 세상의 반응이 모두 당신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 걸음 물러선다. 물러선 자리에서는 방금 전까지 크게 보이던 장면도 그저 한 장면으로 남는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그 풀림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중심이 드러난다. 이어서 이번에는 침묵을 보라. 누군가 당신의 말을 바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해 그 안에 의미를 채워넣고 그 의미가 나를 낮추는 쪽으로 흘러가곤 한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무시를 뜻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생각을 정리하느라 잠시 멈출 수도 있고 다른 걱정에 잠겨 반응이 느릴 수도 있다. 그 잠깐의 여백을 당신은 오래 붙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백은 비어있는 공간일 뿐인데 마음이 먼저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 공간은 상처가 된다. 그 판단을 늦추어라. 반응이 적었다는 이유로 의미를 단정하지 말라. 또 하나 보라. 당신은 타인의 시선에 예민해질수록 스스로의 말도 줄이고 있지 않은가. 괜히 나섰다가 또 가볍게 여겨질까봐 한 발 물러서고 내 생각을 충분히 말하기보다 안전한 자리에 서 있으려 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작아진 목소리는 다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 흐름을 끊어야 한다. 존중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말할 때는 또렷하게 말하고 들을 때는 고개를 세우고 들으라. 타인의 눈빛을 살피며 허리를 먼저 굽히지 말라.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라. 그 태도가 쌓이면 작은 무심함에 휘둘리지 않는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더 작아지지 말라. 오히려 바로 서라. 당신의 자리는 타인의 반응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 자리를 스스로 지킬 때 마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번에는 해석을 보라. 같은 장면을 두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의미를 붙인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지만 당신은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의도를 읽어내려 한다. 마음은 빠르게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가 사실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해석은 언제나 하나가 아니다. 당신이 붙인 의미는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고 그 하나를 전부로 믿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장면은 짧았는데 생각은 길어지고 그 길어진 생각이 상처를 키운다. 그러니 해석을 조금 늦추어라. 장면은 장면으로 두고 거기에 덧붙인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아 보라. 그러면 마음에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 속에서는 즉각적인 반응도 줄어든다. 무시라는 단어를 서둘러 꺼내지 말라. 그 단어가 붙는 순간 마음은 굳어진다. 대신 지금 나는 상처받았다고 느끼고 있다고만 두어라. 감정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간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의 중심이 드러난다. 그 중심을 지키는 연습을 하라. 타인의 한 장면이 당신 전체를 정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기억하라. 이어서 이번에는 관계의 거리감을 보라.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단지 말과 표정만이 아니라 거리의 감각이 함께 작동한다. 갑자기 내가 바깥으로 밀려난 것 같은 느낌, 저 사람들 안에 나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치면서 마음이 차가워진다. 그 차가움이 오래 남으면 사람들 사이에 서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 된다. 그러나 관계의 거리는 늘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가까워졌다가도 멀어지고 멀어진 듯 하다가도 다시 가까워진다. 당신은 그 움직임을 하나의 단면으로 붙잡아 두고 의미를 굳히려 한다. 지금 멀어 보인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 단정하지 말라.
순간의 어색함이 영원한 배제는 아니다. 또 하나 보라.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마음은 방어를 시작한다. 먼저 거리를 두고, 먼저 마음을 닫고, 혹시 모를 상처를 피하려 한다.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 방어가 오래 지속되면 당신은 스스로 관계를 닫게 된다. 닫힌 자리에서는 따뜻함이 오가기가 어렵다. 그 어려움이 다시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 고리를 알아차려라. 타인의 태도 하나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서 있었는지를 보라. 무시라는 해석에 붙잡혀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말고 그렇다고 과하게 단단해지지도 말라. 그저 숨을 고르고 평소의 자리로 돌아가라.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듣는 자리로 돌아가면 관계의 흐름은 다시 움직인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는 한 대부분의 거리는 생각만큼 깊지 않다. 무시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관계 전체를 재단하지 말라. 한 장면은 한 장면으로 두고 다음 장면을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며 쌓이는 모습 속에서 비로소 진짜 태도가 드러난다. 그 과정을 믿으라. 그러면 한순간의 차가움이 당신의 마음을 오래 붙들지 못한다. 이번에는 마음의 무게를 보라.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오래 남는 이유는 그 순간의 장면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마음의 짐 때문이다. 그 말을 곱씹고 그 표정을 다시 떠올리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되짚으며 마음은 같은 자리를 맴돈다. 이미 지나간 장면인데도 마음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무게를 그대로 지고 하루를 보내면 다른 일들까지 함께 무거워진다.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평소라면 넘겼을 일에도 마음이 쉽게 다친다. 그러나 그 무게는 사건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생각이 만든 것이다. 내려놓지 않으면 무게는 계속 남아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으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장면을 계속 들고 다니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의 하루는 그 한 장면보다 훨씬 넓다. 그런데도 마음은 좁은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다. 그 방에서 나와야 한다. 생각이 같은 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지금은 여기라고 조용히 되돌려 놓으라. 이미 지나간 장면에 현재의 힘을 주지 말라. 힘을 주지 않으면 생각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리고 기억하라. 존중은 타인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반응도 충분하지 않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서 타인의 태도에만 상처받지 말라. 자신에게 먼저 예의를 지키라.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생각을 과하게 몰아붙이지 말고 스스로를 작은 존재로 취급하지 말라. 그 태도가 쌓이면 타인의 무심함은 예전처럼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된다. 이제 중심을 한번 떠올려 보라.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 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는지, 무슨 뜻이었는지, 혹시 나를 낮게 본 것은 아닌지 그 장면을 계속 붙들고 있다. 그러다 보면 하루의 기분이 그 한순간에 매달려 버린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장면은 이미 지나갔다. 지나간 장면인데도 생각은 자꾸 거기로 돌아간다. 중심이 바깥에 있으면 마음은 늘 흔들린다.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더 계산하게 된다. 그럴수록 관계는 더 피곤해진다. 그러니 한 번쯤 이렇게 해보라. 그 장면을 그대로 두고 한 걸음 물러서 보라. 꼭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꼭 이유를 찾아내지 않아도 된다. 그저 그 사람이 그 순간 그렇게 있었을 뿐이라고 두어라.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나를 지키는 일은 상대의 태도를 분석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과하게 낮추지 않는 일이다. 한 장면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자꾸 기억하다 보면 무시라는 생각도 예전만큼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람 사이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한 번씩 움츠러든다. 괜히 작아진 것 같고 나만 밖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스친다. 그때마다 무시당했다고 단정하며 스스로를 먼저 낮추지 말라. 지나간 장면은 그 장면으로 두고 오늘의 나까지 함께 깎아내리지 말라. 사람의 태도는 늘 일정하지 않고 그 변화가 곧 당신의 크기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괜히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감지 말고 이미 지나간 자리는 흘려보내라. 당신은 누군가의 한 번의 표정으로 줄어들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단단히 굳지도 말고 그냥 제자리에 서 있으라. 그러다 보면 무시라는 생각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는다. 마음을 다그치지 말라.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공양입니다.